안녕하십니까. 2020년 3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실기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 100kW 설치 부지에 태양광 발전 모듈 최저 온도 마이너스 10도 시 주변 온도 최고 45도 시에 발전량을 최대로 하기 위한 직병렬 회로수를 구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세요. 예, 그럼 밑에 세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직류측 전압 강화는 무시한다. 없는 것으로 하고 인버터 및 모듈의 설계 용량은 100%로 한다. 별다로 고려할 사항은 없다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듈의 전기적 특성표와 인버터의 전기적 특성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발전 모듈 수를 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전기적 특성표에서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먼저 모듈 특성표에서는 최대 전력, 모듈 하나의 전력은 270W, 그리고 VOC 개방 전압, 그렇죠? 개방 전압이죠. 38.1V, 그리고 최대 전력 구종점 전압 VMPP가 되겠죠. 31.5V, 그리고 전압 변화 혹은 온도 계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0.133인데 단위를 퍼센트 퍼 도시로 주어졌다. 일반적으로 퍼센트 퍼 도시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NOCT, 그래서 공칭 동작 셀 표면 온도가 46도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전기적 특성표가 되겠습니다. 인버터의 입력 용량이 100kW고 최대 전력 구동점 전압 범위가 450V부터 900V까지, 그리고 인버터의 최대 입력 전압이 1100V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의 주변 온도가 최고 45도실 때 모듈 주변 온도예요. 주변 온도가 45도실 때 셀 표면 온도로 환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듈 셀 표면 온도는 모듈 주변 온도 플러스 800분의 NOCT 온도 마이너스 여기서 20이죠. 20 곱하기 1000. 자, 800과 1000은 뭐냐? 800은 그래서 NOCT 상태에서 표준 일사 강도가 되겠죠. 와트 퍼 제곱미터. 그리고 1000은 STC 상태에서의 표준 일사 강도 와트 퍼 제곱미터니까 단위가 어때요? 약분이 되죠. 그래서 45도시일 때 800분의 NOCT가 46도시죠. 46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하면은 77.5도씨. 따라서 답은 계산 과정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답은 77.5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최고 온도에서의 VOC와 VMPP의 환산 전압을 구하세요. 그래서 최고 온도에서 먼저 최저 온도 VOC가 마이너스 10도시일 때, 그리고 VMPP가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VMPP가 마이너스 10도시일 때 구해라. 자, 이 경우에서는 VOC가 이제 환산 전압이 77.5도시였죠. 77.5도시에서의 VOC와 VMPP를 구하세요. 먼저 최저 온도에서의 VOC 다시 마이너스 10도씨일 경우에 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VOC에서 1 플러스 100분의 알파 델타 T.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OC가 38.1에서 1 플러스 100분의 알파. 그래서 온도 변화,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0.133이죠. 0.133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도. 자, 온도 변화가 제일 표면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에서 25도까지. 그러니까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39.87. 그래서 답은 39.87 볼트. 자, 이렇게 단위 쓰시고요. 자, 여기서 이 식이 왜 38.1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해 드립니다. VOC 다시는 VOC 플러스 변화량이 1도씨에 %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VOC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여기서 VOC 곱하기 100분의 알파 델타 T, 델타 T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8.1 플러스 38.1 곱하기 100분의 마이너스 0.13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항이 플러스로 연결된 항이 두 개죠. 네, 두 개의 항이 연산이 될 때는 공통되는 숫자나 문자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38.1에서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0.13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위의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38.1로 즉 VOC로 묶어내서 1 플러스 100분의 알파 곱하기 델타 T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때요? 만약에 퍼센트 퍼 도시가 아니라 볼트 퍼 도시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0.133 볼트 퍼 도시. 자, 이런 경우를 제가 가정을 하는 경우예요.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OC 다시는 VOC니까 38.1 플러스 마이너스 0.133 곱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13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4.625가 나오네요. 4.625. 그래서 전압이 42.755V.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계수, 온도 변화가 퍼센트 퍼 도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위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9.87이다. 그럼 VMP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씨일 때, 그럼 역시 VMPP의 1 플러스 100분의 알파 델타 T로 구해지니까 VMPP가 어때요? 31.5V죠. 그래서 31.5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0.13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25.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2.97이 되네요. 32.97 볼트. 그래서 32.97 볼트가 되더라. 자, 다음 최고 온도에서의 VOC 환산 전압과 VMPP 환산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온도.
즉 77.5도씨일 때의 VOC 다시와 VMPP 다시. 자, VOC도 38.1에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0.133에서 얘 온도 변화 범위가 틀리죠. 어디에서 77.5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그래서 35.44V 그래서 35.44V 그리고 VMPP는 31.5에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 0.13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9.30V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30V. 자, 이렇게 해서 최저 온도에서의 VOC와 VMPP 환산 전압, 그리고 최고 온도에서의 VOC와 VMPP 환산 전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답은 최대 최소 직렬 모듈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중 최저 마이너스 10도씨에서의 직렬 모듈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최대 모듈 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모듈 수는 최저 온도, 즉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자, 그러면은 VOC 다시로서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10도씨 VOC 다시로 환산을 하시게 되면은 VOC 다시 분해 인버터 최대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최대 입력 전압을 마이너스 10도씨일 때 VOC로 환산한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의 환산 전압 값이 39.87V네요. 네. 그래서 39.87분의 최대 전압이 1100V죠. 1100V.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7.59. 자, 소수 자리는 절사하시면 됩니다. 절사하시면은 27장. 그래서 10도씨일 때 VOC로 구한 것 계산 과정 적어주시고 27장. 그리고 VMPP 다시로 계산을 한 경우에는 VMPP 다시 분해해서 VMPP의 맥스, 자, 인버터의 최대 전력 구동 전압의 최대값을 VMPP 환산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최대값이 900V죠. 그래서 900 나누기 32.97V네요. 31.97V 나눠주니까 답은 27.29. 자, 이것도 소수 자리를 절사하면은 27장이 되겠죠. 그래서 27장. 다음 최소 직렬 모듈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온도시 그래서 직렬 최소 연결 모듈 수 그래서 VMPP 다시로 다시 77.5도씨일 때 자, 이렇게 되겠죠. VMPP 그래서 VMPP 환산 전압으로 나눠준다. 뭐를? 그래서 VMPP의 최소값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최대 전력 구동 전압 입력 범위 중에서 최소 값을 VMPP 77.5도시의 VMPP 환산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29.3V가 되겠죠. 3분의 최소 전압이 450V죠. 45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기 15.34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절상. 그래서 최소 직렬 모듈 수는 절상, 최대 직렬 모듈 수는 절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그래서 답은 16장.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발전소에서 모듈을 직렬로 연결 가능한 직렬 모듈 수는 16장에서 27장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랍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수를 구하여 최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최대의 직병렬 회로수를 결정하세요.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병렬 회로수를 구하고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직렬, 병렬 모듈 수를 구하세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원에서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듈 수가 16장에서 27장이었죠. 그래서 직렬 연결 모듈 수에 대한 병렬 모듈 수를 구하고 직렬 모듈 수와 병렬 모듈 수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구하셔서 최대 발전 용량일 때의 직렬 모듈 수와 병렬 모듈 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16장 직렬로 16장일 때 병렬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하나의 용량 곱하기 직렬 모듈 수 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용량.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70 곱하기 16에서 용량이 100kW죠. 100kW 인버터의 입력이 100kW입니다. 그래서 10만 와트.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천천히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23.15.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듈 수는 23장이죠. 그래서 직렬 모듈 수, 병렬 모듈 수 곱하기 모듈 용량. 자, 이렇게 하면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할 수 있는 총 용량이 되겠습니다. 99.360 와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장을 연결할 때 270 곱하기 17장 10만 와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21.79. 자, 그래서 직렬로 17장, 병렬로 21장, 병렬 연결 장수가 21장이죠. 곱하기 모듈 수 27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6.390. 96점이 아니라 96,390 와트. 96,390와트다. 이렇게 되죠. 또는 96.39 킬로와트.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직렬 모듈 수와 병렬 모듈 수를 찾는데 죠. 17장을 연결했을 때는 16장 연결했을 때보다 작죠. 그래서 17장을 연결했을 때 최대 전력 용량이 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 18장을 연결했을 때 270 곱하기 18분의 1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0.58이 나오네요. 그럼 20.58이니까 20장이죠. 병렬로. 그래서 직렬로 18장, 병렬로 20장, 270와트.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7,200 와트. 자, 역시 16장을 연결했을 때보다 전력량이 작다.
그래, 최대 전력량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19장을 연결했을 때 19 곱하기 270 모듈 한 장의 용량이 270 곱하기 19분의 10만 와트입니다. 10만 와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9.49가 나오네요. 19.49니까 병렬로는 19장. 그래서 직렬로 19장 그리고 병렬로 19장 곱하기 모듈 한 장의 용량은 270와트. 자, 이 계산을 하니까 97,470. 그래서 19장을 연결했을 때도 아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전력 용량 산출한 식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0장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역시 마찬가지죠. 모듈 한 장의 용량 270와트 곱하기 직렬 모듈 수 20분의 10만이 되겠죠. 10만 이렇게 계산하니까 18.51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렬로 18장이 되겠죠. 병렬로 18장이니까 직렬로 20장, 병렬로 18장 곱하기 270와트.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7.200. 역시 아니죠. 최대 전력량은 즉 16장을 연결했을 때보다가 작더라. 그럼 21장을 연결했을 때 270 곱하기 21분의 1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7.63. 병렬로 연결 가능한 모듈 수가 17장이죠. 그래서 직렬 모듈 수 곱하기 병렬 모듈 수 곱하기 모듈 하나의 용량 270와트 계산을 해봤습니다. 96,390와트. 자, 역시 21장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도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22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270 곱하기 22분의 1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83. 그럼 병렬로 연결 가능한 수는 16장입니다. 따라서 직렬 22 곱하기 16 곱하기 270.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95.040와트. 자, 역시 최대 전력 용량은 아니죠. 그럼 23장을 연결해 봤습니다. 270 곱하기 23분의 10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6.10. 즉 병렬로 16장이죠. 직렬로 23장, 병렬로 16장 곱하기 27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9.360. 병렬로 23장을 연결하고 직렬로 23장을 연결하고 병렬로 16장을 연결하니까 어때요? 직렬로 16장을 연결하고 병렬로 23장을 연결했을 때와 용량이 같아지죠. 같아지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23장 직렬 곱하기 16장 병렬도 99,360와트가 되더라. 다음 이제 24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270 곱하기 24분의 10만 계산을 하니까 15.43. 그럼 15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24 곱하기 병렬로 15장 270와트 계산을 하니까 97,200. 자,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최대 전력에서 못 미치죠. 그럼
5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270 곱하기 25분의 1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4.81이 나오네요. 병렬로 연결 가능한 모듈수는 24장이 되겠죠. 14장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14 곱하기 27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94,500W 역시 최대 전력량은 아니네요. 그럼 26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270 곱하기 26장 분의 10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4.25, 24장, 병렬로 2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14 곱하기 270.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98,280. 역시 최대 전력량은 아니죠. 자, 마지막 직렬로 27장을 연결했을 때 곱하기 27장 분의 10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3.72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병렬로 13장을 연결할 수 있죠. 직렬로 27장, 병렬로 13장, 그리고 모듈 용량이 270W 계산을 하니까 94,770 역시 아니죠.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최대 전력을 발전하는 직렬 모듈수와 병렬 모듈수는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렬로 16장 곱하기 병렬로 23장 혹은 직렬로 23장 곱하기 병렬로 16장을 구성을 할 때가 최대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구성은 여기 답이 되겠죠. 최대 전력 용량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99,369 혹은 99,360W 혹은 99.36kW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문제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패턴에 익숙해지겠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분산형 전원을 계통에 연계할 경우에 고려되는 전기 품질. 자, 분산형 전원입니다. 자, 수요자. 자, 위치에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연료전지 같은 전원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해서 송전 구간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을 통해서 기존의 상용 전원과 연계할 경우에 전기 품질 이 항목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고조파겠죠. 고조파가 발생한다. 고조파는 N 곱하기 F1이 되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파수의 양의 정수배의 주파수가 발생을 하겠죠. 이것은 뭐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든가 뭐 철공진이라든가 혹은 전력 변환 장치 PWM 그래서 진폭 변조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팩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가 있겠고 다음 플리커입니다. 플리커. 자, 플리커는 전압 변동에 의한 전력의 불완전이죠. 전력의 불완전, 전압 불완전.
전압 변동이 하거나 그래서 그런 깜빡임이 발생하겠죠. 깜빡임 등의 현상이 발생을 하겠고, 세 번째가 역률이 되겠습니다. 역률은 90% 이상 유지가 연계 조건이죠. 역률.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률, 그리고 직류 유입이 되겠습니다. 직류 유입은 그래서 0.5% 이내. 만약에 0.5% 이상이 유입이 될 때는 인버터가 0.5초 내에 정지해야 되겠죠. 내에 정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률은 계통에서 봤을 때 진상 역률이 검지게 되죠. 진상 역률 검지. 그래서 발전 설비에서 봤을 땐 지상이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전기 품질 항목이 배전 계통 연계 기준입니다. 배전 계통 연계 기준이다. 뭐의 분산 전원의 배전 계통 연계 기준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동일인이 전기사업을 겸업한다.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 전기 판매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기 사업을 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배전사업자가 그래서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에서는 겸업이 가능할 거고, 세 번째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단 공급구역 내에서 이런 세 가지 겸업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판매 집단 에너지 사업이 전기 판매 사업 세 번째와 같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전 사업자가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도서지역이죠. 도서지역.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전기사업. 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시험에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차에서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 첫째,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했으면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하면은 서면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적격 여부가 됐을 경우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이죠. 등록수첩을 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수첩과 등록증을
신청인할 때 줘야 되죠. 그냥 주진 못하죠. 내부 프로세스가 있죠. 그게 기한과 결제입니다. 결제를 통해서 전달, 신청인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서 작성해서 등록증 수첩 작성까지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지정 전기 공사업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기한 결제해서 신청인에서 전달을 하는 것은 시도지사. 그래서 지정 전기공사업체 단체에서 7일 이내에 과정을 거쳐서 시도지사에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면 검사, 두 번째는 기한 결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성 과정이 빠졌네요. 여기서 요 작성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등록증 그리고 등록 수첩 작성, 이게 기한 결제가 되네요. 기한 결제. 자, 여기서 지정 공사업체 단체 그리고 시도지사에서 시행을 하는 이 과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중복적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전압 강하율을 구하세요. 합니다. 전압 강하율. 자, 입실로는 전압 강하율이니까 그래서 VR분의 VS, VR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겠죠. 이제 송신척의 전압은 VS, 수신척 전압은 VR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송신척 전압이다는 것은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이 되겠죠. 모듈 전압. 자, 수신척의 전압은 수신척의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인버터 입력 전압. 자, 그래서 이 인버터 입력 전압이란 송신적 전압 마이너스 전압 강하가 되겠죠. 전압 강하. 이렇게 해서 전압 강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VS는 태양전지 모듈 전압이 되겠습니다. 모듈 전압이니까 보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 전압이 태양전지 어레이가 모듈이 250W 태양전지의 출력 전압이 29.7V인데 6개가 직렬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VS는 29.7 곱하기 6이 되겠죠. 6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 E를 또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E는 단상 2선식 DC 직류에서 E는 1000 곱하기 A분의 35.6 곱하기 LI라는 전압 강하 공식이 있었죠. 전압 강하 공식이 단상 2선식일 때, 3선식일 때, 중성선을 쓰는 방식일 때, 그래서 단상 3선식 혹은 삼상 4선식일 때 앞에 있는 이 상수만 틀리죠. 상수만 35.6, 30.8, 17.8 이렇게 해서 상수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전선의 단면적이 28 스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28분의 35.6 곱하기 길이, 전선의 길이가 100m입니다.
100 곱하기 전류. 전류도 태양전지 모듈에 전류가 8.3 암페어인데 두 개의 병렬이 걸렸어요. 모듈 두 개를. 그러니까 전류는 8.3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2.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전압 강하가 2.11V가 되겠습니다. 2.11V. 그러면은 전압 강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압 강화율은 계산을 하시면은 전압이 29.7 곱하기 6, 여기 VS죠. VS 마이너스 2.11분의 그래서 2.11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자, VS가 29.7 곱하기 6이니까 VS 마이너스 VL이 29.7 곱하기 6 마이너스 2.1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자 마이너스 되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2.11 2.11만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하면은 수신점 전압분의 그때 전압 강하 곱하기 10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1.2%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단위까지 반드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양부 판단. 전압 강화가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서 있어요. 인버터 입력까지 1.2%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했는데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하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태양전지에서 인버터 입력까지 혹은 인버터 출력에서 개통 분전반 DC 구간이에요. DC 구간. 태양전지 모델 출력에서부터 인버터 입력까지 DC 구간. 인버터 출력에서 개통까지 AC 구간이죠. AC 구간이 해서 전압 변동률이 3% 이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3% 이하. 그럼 DC 구간이죠. 지금 DC 구간을 계산을 했는데 1.2%니까 여기서 양호한 기준에 의해서 양호하다. 물론 이것을 답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부를 판단을 해라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양호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자, 기준은 관련되는 전압 변동률 기준은 60m 이내일 때지만은 120m 이하일 경우에 전선의 길이가 200m 이하일 경우에 200m 초과할 경우에는 전압 변동률이 5%, 6%, 7% 자,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이 관련 기준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죠.